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실시품을 이제 강의를 끝을 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다음 품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보니까는 그 교단품이더라고요. 그 다음 품이요. 그래서 교단품은 그 교단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 스승과 제자 간에 또 동지와 동지 간에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필요하기는 하지만도 그 내적인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품을 건너뛰려고 오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망품으로 오늘은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망품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세상의 어떤 모습과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이제 우리들께 전개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전개되는 그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인드와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대처하고 또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전망품에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추가된 전망품으로 오늘은 이제 들어가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전망품 이제 1장을 가지고 아주 간단한 이제 내용의 1장에 이제 그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항상 강조를 많이 하지만도 그때그때 다가오는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 현재를 잘 대처하면서 수용하면서 또 이제 현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도 현재를 잘 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고 또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미래에 대한 어떤 내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만 얽매여서 살게 되면은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제 폭의 사람이 자꾸 좁아지겠죠? 좁아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를 우리는 지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온 것들은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많이 하자면 그냥 잊어버려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렇지만도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바탕해가지고 현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이와 같은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전망품 전체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미래 세상에 다가올 내용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셨는가 하는 것들이 이 장에 다 이렇게 다 쭉 수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사실은 미래지향적 사람이 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미래지향적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정체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멈추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요, 지금 이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이 빠른 지금 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변화의 속도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상이 변하는 그런 그 변화를 말이죠. 우리가 선도적으로 사실은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자기 스스로가 확실하게 세워져야만이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품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단히 그 중요한 그런 그 내용들로 아마 앞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이제 오늘 그 지금 아까 봉독한 1장은요, 이제 그 가장 그 전체적인 이제 2장의 그 대의와 내용을 이렇게 이제 아주 간략하게 이제 그 전망품 1장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2장의 전체적인 그 내용은요, 말세에는 구세성자가 출현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세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쓰셨거든요. 이제 구세성자의 출현이거든요. 말세에는 이제 구세성자가 이제 출현을 해서 이제 세상의 인심을 이제 바로 세워 놓는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말세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말세가 이제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 말세에 대한 이제 말씀을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도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하시게 되는가 하면요, 당신의 법이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예, 이제 정법, 상법, 말법. 그래서 이제 이게 첫째는 정법 시대. 두 번째는 이제 상법 시대. 세 번째는 이제 말법 시대. 이렇게 이제 전해진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미 그 예언을 이제 예측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법 시대를 제가 이제 정의를 하기를 어떤 시대가 정법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예, 아이 권사님 정법 시대 이제 이제 이 정법은요 구전심수하는 시대다. 구전심수. 이 구전심수. 그게 뭔 말입니까?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을 이제 천년. 그래서 이 구전심수 시대가 언제 끝납니까?
어디서 끝납니까? 누구한테서 끝납니까? 아, 육조 해능요. 그러니까 33조사, 그 섭삼조사 그러죠? 섭삼조사, 33조사. 그래서 육조 해능에서 끝나는 거예요. 정법 천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참, 이걸 보면은요. 이미 부처님께서는 다 지금 예측을 다 하신 거예요. 그게 성자들은 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천년이 이제 구전심숙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오조 홍인이 육조에게 제가 이제 그런 말 했다 그랬죠. 이 어발은 너까지만 가지고 다음에는 전하지 말아라. 그랬다 그랬죠. 너까지만 전하지 말아라. 그럼 그것이 이제 육조 해능에서 정법이 끝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이미 참 이 조사들이 말입니다요. 세상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예측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상법은 뭔가 하면요, 상법은 뭐가 주가 된다 그랬습니까? 아, 이제 이것도 이 경전주회 이주. 경전주회 이주. 경전주회가 뭡니까? 그렇죠. 경전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성인이 오기 전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성인이 오면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인에 있고, 성인이 가면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전에 있다. 그거 뭐 척척 다 알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전에 있으니까 이제 상법 시대는요, 이 천년을 말입니다. 경전 주회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그 경전이 성현이 떠나고 나면은 그 법이 경전에 있기 때문에 그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경전의 뜻을 우리가 채받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는 건가 하는 것이 주가 돼 갖고 천년간을 이제 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법 시대에는 이제 뭐가 주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탑사, 경고 위주, 탑사. 이게 뭡니까? 탑사 경고 위주. 탑이나 사찰이나 이걸 짓는 것이 그게 위주가 돼가지고 법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쇠퇴해버리죠. 완전히 쇠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전을 자르면 주회하고 하는 것에 하지만도 지금은 말이죠. 이제 지금 보면은요, 전부 사찰들이 다 뭔가 하면요, 정말로 짓는 거, 아직 집 짓는 거, 이거죠. 원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제가 이제 전에 항상 그런 말을 이제 강조했습니다만도 우리가 하드웨어에다가 공들이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죠. 어디다가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됩니까? 하드웨어에다 투자를 안 하면 소프트웨어 맞아요. 소프트웨어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딱딱한 옷이죠. 그러니까 집 짓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당 짓고 하는 것이 전부 하드웨어다 이 말이죠.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부드러운 옷이죠. 부드러운 옷은요, 그 교법의 이념을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전해줄 것인가? 여기다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한마디 더, 한 발짝 더 나갔는데, 그게 뭡니까? 마인드웨어. 마인드웨어가 뭡니까? 마음 공부지요.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나갔어요 지금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탑사경에서 말법 시대를 이렇게 이제 규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좀 하는데, 불교에서는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불교에서는요, 뭔 사상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제 불교에서는요, 미륵불 사상, 미륵. 이게 이제 미륵이죠. 이 찰미자죠. 이건 뭡니까? 굴레력. 굴레가 뭡니까?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하타님 맞아요. 씌우는 것이. 아이, 우리가, 코 떨어가지고, 그 코끼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모구도성 보면 말입니다. 코가 안 깨졌을 때는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고 안 합니까? 그게 제일 먼저 소를 길들이자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굴레 이 력을 딱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끼워 가지고는 이리 가자 이렇게 해갖고 길을 들이죠. 그래서 모구도성에 보면은 전부 이제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걸 이제 굴레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력이요, 이 미력이 사실은 그 력이 코를 끼갖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요, 일단 코를 끼면은요,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오잖아요.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은 말입니다.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일들을 다 끌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부처님 다 된 사람이죠. 그런데 마음이 말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요. 보통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뭔가 하면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콧대리를 딱 끼가지고 넉을 딱 끼가지고 말이죠, 이리 오라 땡기면 이리 가고 이리 가라 이리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것이 그것을 우리가 이게 비유해갖고 력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잡아 당기는 대로 따라오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부처 아닙니까? 잡아 당기면은 그 잡아 당기는 대로 따라와요. 따라오면은 그 사람 부처 다 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요, 마음의 콧도리를 딱 깨가지고 그거 두고 그 마음의 콧도리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끌고 가면은 그 부처 다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굴레력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이 불이에요. 부처예요. 자, 그러면 미력 그러면 어째 됩니까? 부처가 미자는 뭐 미자입니까? 그렇죠. 찰미 가득 찼다. 부처가 가득 차면 어때 됩니까? 참. 손 회장님, 부처가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면 익산시가 부처가 가득 차야 된다니까. 그런데요, 익산이 참 유명한 곳입니다. 내가요, 이거 지금요, 이걸 준비하면서요, 야, 익산 진짜 멋지다. 왜 익산이 이제 멋진 곳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또 이 얘기가 옆으로 자꾸 이제 빠지는데. 왜 익산이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익산에 배산이 있지만도 배산보다도 유명한 산이 뭔 산입니까? 미륵산. 해발은 얼마입니까? 미륵산이 430. 예. 이것도 그 산 높이도요,
조금만 잘못하니까요, 강의 듣는 사람이 바로 문자가 와요. 전에 내가요, 언제 몇 주 전 강의에서 좀 지리산 천왕봉을 제가 1917이라 그랬죠. 참. 그 강의를 듣고요, 누가 문자가 딱 왔는데 1917이 아니라 1915입니다. 2m 차이가 났어요. 그게 그거를 수정해갖고 나한테 문자로 딱 보냈다니까요. 참 세상이 말입니다요.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한테 또 이 강의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1917이라고 했는데 1915라고 딱 문자를 보내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 얘기하다 그리 갔나. 자, 그래서 이게 가득 찼다 이거. 그게요. 자, 미륵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절이 뭔 절입니까? 미륵사. 그러니까요, 이 익산을 중심으로 갖고 미륵사상이 말입니다요. 정말 익산을 중심으로 갖고 이 전라도 지방은 진짜 참말로 그러니까요, 참 멋진 곳이에요. 이 경상도에 가면요, 이런 미륵산도 없고 미륵사도 없고 그래요. 또 그것만 있는가 하면 또 이 전라도 중심으로 갖고 지금 김제 모악산 금산사, 거기 이제 미륵전 아니 있습니까? 다 뭐 가보셨죠? 미륵전 다 가보셨죠? 손 회장님도 가보셨죠? 미륵전 어떻습니까? 미륵전이요. 그게요, 국보더라니까요. 미륵전 자체가 국보예요. 미륵전. 근데 참말. 근데 보세요. 그러면 다 익산 가까운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태단 대행사님께서 여기다가 길룡리, 여기다가 중앙총부를 정하셨잖아요. 신룡리. 길룡리가 아니라 참 신룡리. 자, 길룡에서 대각 수도하시고 대각하시고 신룡에서 법을 열으셨죠. 그렇죠. 희한하죠. 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신용 아닙니까? 새로운 용이에요, 여기는요. 세상에 말입니다. 이런 곳에다가 중앙총부를 이렇게 했는데, 또 내가 이 용 다 얘기했죠? 1룡, 2룡, 3룡, 4룡, 5룡까지 다 있죠? 이 5룡이 아니습니까?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전부 다 보면은요, 용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때요? 용. 용. 이게 뭔가 하면요, 이 미륵불 사상이, 이 부처님께서는 뭔가 미륵화생경, 관장님 들어보셨죠? 미륵화생경. 이 경이 있어요. 부처님이 설하신 경이에요. 이 미륵화생경에 보면, 미륵화생경에 근거해가지고 이미 부처님께서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법이 이렇게 전해질 것을 다 예측하시고, 내 법이 말이죠, 말세가 되면은 다시 어떤 부처가 탄생을 하는가 하면 미륵불이 나온다 하는 것을 이미 다 예측을 하셨죠. 해갖고 설한 것이 뭔가 미륵화생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모든 것의 미륵불 사상이요, 다 어디서 나오는가? 이 미륵화생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미륵화생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미나이한테다가 그 이제 금산사 그 미륵전을 내가 딱 물어봤더만도, 그것이 이제 국보면서 바깥에서는 3층인데 그러잖아요. 바깥에서 보면 3층 아닙니까? 근데 층수마다 또 다
이름을 다 다르게 붙였더라고요. 삼청 이제 목조 건물인데, 근데 청수마다 이름을 다 다르게 붙였는데 들어가서 일단 보면은 뭔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로 통해버렸죠. 이런 지금 그 미력전을 지금 금산사에다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익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위에 말이죠.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력 화생경 이런 그 경에 바탕해가지고 이 지금 말이죠. 여 미력 사상이 여 지금 서서히 그래서 민중의 밑바닥 속에 이런 미력 사상이 깔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이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산책을 하러 저 대각전 뒤에 이제 네트라마 밑에를 지금 한번 갔더만도요. 어떤 그 남자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와서 이제 원불교도 안 믿는데요. 그런데 서울이 있는데 익산에 뭐 이제 일이 있어갖고 왔대요. 그거 와가지고 하는데 이 원광대학하고 원불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긴 것이냐고 하면서 이제 나한테 앉아서 좀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양반이 처음 보는 사람이고 원불교 교도도 아니고 일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나는 이제 반갑죠.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쭉 했어요. 쭉 해주면서 그래서 미륵사 가봤느냐고 하니까 가봤대. 다 가봤대. 그러니까요, 저 미륵사가요, 미륵사지는 정말로 아주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더라니까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어요. 그래서요, 지금 대단한 곳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미 백제 시대 때부터 말이죠. 이 미륵 사상이라고 하는 거, 미륵불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이게 그게 깔려 있다 이 말이죠. 민중들의 어떤 내면 속에는요. 그래서 이 호남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지금 이 익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미륵 사상이 편만되는 그런 곳이 이제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요, 어떻게, 우리 그 한옥 지으면은요, 이 지금 거다가 지금 쓰죠. 상량문 쓰죠. 상량문을 쓸 때 저는 이제 상량문을 딱 제가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제가 상량문 쓰는 이제 그것이 이제 내가 이제 쓰고 싶은 것은 가운데 쓰는 것은 그냥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이제 딱 쓰고요. 제가 그래서 집을 이제 상량문을 이제 2개를 썼거든요. 2개 썼는데 첫째 상량문 쓴 데가 어딘가 하면요. 경주 이제 그 모초지선당 그 한옥집이었거든요. 거기다도 상량문을 쓰고, 이 이제 종곡 뉴스터에 그 이제 법당 있죠? 거기도 상량문 썼죠. 근데 모두 가 보셨죠? 제가 쓴 상량문. 근데 보시기만 하셨지 그 상량문 내용이 처음과 끝이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예전에 상량문은 또 어떻게 쓰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상량문 제일 끝에다가 용자를 써요. 용자래요. 이 용자를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뭔가 막 거북 구자를 써요. 거북 구자요. 용구 이렇게 다 쓰고 나서는 끝에 가서 구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안 쓴다니까요. 거북 구자를. 그거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이자를 딱 써요. 용미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용이 가득 차버리다. 그러면 용이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나 이거 지금 전부터 용들만 오셨어요 오늘요. 진짜 용들만 오셨다니까. 아니 청탐리 용이에요. 하탄도 용이에요 용. 그래서 용이 가득 차는 그런 세상. 그게 뭔가면요 용화해상 아닙니까?
제가 상냥문 잘 쓰죠? 아, 이렇게 지금 창조적으로 개성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용이, 아니, 선천시대 용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리고 거복도 중요하죠. 그렇지만도 그거는 이제 그때 쓰는 방법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지금 말이죠,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대는 또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 아닙니까? 이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는 거기에 맞는 그와 같은 글자 하나를 쓰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미 제가 선택 잘했죠? 자, 이제 이런 이제 지금 그런데 이것이요 미륵불 사상이에요. 이제 이게 서서히 지금 이제 이 선천시대 이제 불교 그 문화에서요 이것이 이제 이 미륵신앙 사상의 이제 민중에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깔려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지금 말이죠. 그저 선천시대의 모든 부처님은 제가 어떤 부처님을 그래서 자불이죠. 자불 앉아 있는 부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 앉아 있는 부처냐? 내가 선천시대는 정하는 시대라 그랬죠. 그런데 미륵불은 어떻습니까? 관사님은 적적 안 하시네. 서 계세요, 미륵불은요. 그런데 내가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또 내가 이제 이번 이것을 그 연구를 하면서요, 하니까 아니요, 불교에 부처님 방가사유상 있죠. 방가사유상이 뭡니까? 예, 손 이렇게 하고, 아니 보셨죠? 아, 기타 한다 보셨죠? 방가사유상. 이것도 말이죠. 이게 말이죠.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앉아있는 부처 아니잖아요. 걸터 앉았기는 했지만도 이 자불은 아니잖아요. 자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방가사유상도 미륵불을 상징하는 하나의 형태였다. 제가 이걸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이거 알았습니까? 아이고, 몰랐죠. 부처님의 방가사유상 이것도 말이죠. 지금 말이죠. 부처님께서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와 같은 미륵불 사상의 한 형태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부처님을 그렇게 방가사유상으로 지금 했고 그 방가사유상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보죠. 대단한 국보 아닙니까? 이런 국보로 말이죠. 그것을 지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륵불 사상은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들에게 앞으로 온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은 말이죠. 계속해 가지고 민중들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의식이 말이죠. 깔려 있었다 이 말이죠. 이 깔려 있는 의식이 미륵불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성화돼서 우리들에게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중심을 해갖고 미륵불 사상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요. 자, 이것을요, 제가 이제 조금 현대적인 어떤 모습과 이제 지금 한번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 지금요, 이 장에서 말하셨는데, 말세가 된다 그랬죠? 말세가 되면은 사람의 대중의 인심이 흉흉하다.
그러면은 그 대중의 인심을 바로잡는 구세성자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인심이 흉흉해지는 것을 그냥 우리가 그 인심이 흉흉해져 버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죠. 이 인심이 흉흉해지는 데 있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민심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제가요, 최신식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어떤 그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자, 그것이 뭔가 AI 시대예요. 자, AI 시대.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AI 시대고. 자, 지금 말이죠. 인간이 이제 만들어내는 AI를 인간이 만들어냈잖아요. 인간이 이제 AI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 가지고 그 이제 지금 AI 시대를 우리가 이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AI라고 하는 이런 시대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가 하면요, 이게 대단히 유용하고 좋은 것이죠. 대단히 좋은 거 아닙니까? AI 시대. 편리한 거 아닙니까? 자, 편리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전부 다 편리하게 지금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AI 시대의 이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걱정 안 한다 이 말이죠. 걱정할 필요도 없죠.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데 실제로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AI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말이죠,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불효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불효의 사람의 전형적인 예가 누구겠습니까? 교사와 교수예요. 이게 왜 고민을 하는 불효가 되겠습니까? 교사와 교수가. 아이고 참말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제 그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수는요, 이것이 뭔가면요,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말. 그래서 뭐를 가르치냐, 그렇게 가르칠 것이 없다니까요. 지금은요, 교사와 교수가,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어디다 물어갖고 합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뭘 가르쳐야겠습니까? 쓰는 방법? 장단님 맞아요. 늦게 들어온 지금 우리 연타님, 뭘 가르쳐야겠어요? 교사와 교수가 학생들에게. 응? 정보는 AI가 다 가지고 있어도요. 응. 그 정보가 필요한 그 루트는 그래요. 예.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그래서 교사와 교수가 이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뭔가 하면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야들한테다가 뭘 가르쳐야 하느냐? 아니, 교사와 교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것이 본분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본본사가 AI 때문에 자꾸 뭔가 하면요,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희석돼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뭔가 하면요, 아이들이 말입니다요, 예전에는요 선생한테 배웠죠. 지금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어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교사와 교수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사와 교수는요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요 목적이 바꾼다. 바꾸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교사와 교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걸 이제 목적이 이제 바뀌어야 하는데, 이제 그래서 교육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요, 단적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일하는 법에서 지금은요 이 교육의 목적이요, 일하는 법. 이게 이제 일하는 법에서 뭐로 바뀌겠습니까? 일 시키는 법. 일로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요, 교육의 목적이요.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에는 말입니다요, 교사들이 주로 교수들이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요, 일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 말이죠. 너들 어떻게 살아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도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일 시키는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사와 교수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요, 일하는 법에서 일 시키는 법으로 교육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요 어디다가 이제 비유를 하는가 하면요, 과거 시대에 왕의 어떤 그 위치에다가 비유를 하더라고. 왕이요. 이제 왕, 이제 임금왕자죠. 왕의 주위에는, 과거 시대에 왕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신하가 있죠. 신하들이 있었죠. 있죠. 그래서 왕은 말입니다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를요, 왕은 말이죠, 자기가 직접 일을 합니까? 시키는 것이죠. 신하들에게 시키기만 하면은 그 신하들이 말입니다, 딱 가지고 와요. 그 일을 처리해버려요. 당신이 직접 안 하죠? 왕이?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지금 과거 선천시대도요, 이런 지금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칼럼에서는요, 그거를 그걸 드러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의 역할은 일하는 왕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키는 일을 하면은, 시켰잖아요. 시키면은 그 일을 해가지고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이렇게 했다. 보고서를 올리죠. 그러면 그 보고서를 올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보고서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평가는 누가 합니까? 왕이 하지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금 교사들은 말이죠, AI 시대에 이런 왕의 역할이 과거 선천시대에 했던 왕의 역할을
지금 교사와 교수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교육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보세요. 자, 일하는 법에서 일 시키는 법. 그래서요, 우리가요, AI가 우리 주위에 지금 편만에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도요, 딱 지금 두 꼭지가, AI 두 꼭지가 깔려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교도하고 전화를 하면서 우리 기타님 얘기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요, 그 했는데 자기는 4개를 깔아놨대. 휴대폰에다가 4개. 저는요, 챗 GPT하고 제미나이하고 2개를 지금 깔아놨다니까요. 2개를 깔아놨다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 저는요 2개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AI가 거짓말을 잘하더라니까. 교산 이성택 교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하고 제미나이한테다가 딱 물으니까 아이 무슨 너무 가르칠 교자가 아닌 이상한 교자를 쓰면서 또 어디서 뭐 내가 이제 경북 김천에서 났는데 뭐 익산 출신이고 뭐 어떠고 아따 거짓말 잘하대요. 그러면 이 거짓말은 거짓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닦은다니까. 닦고 다시 새롭게 제대로 묻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틀리면은 틀린 줄을 아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쓰는 사람의 영역이죠.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를 말이죠. 그것은요. 사람의 영역이다 이 말이죠. AI는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래서요. 참 보세요. 일하는 법에서 어떻게 잘 시키는가? 시키는 거. 이쪽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강의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